FDA가 코로나19 백신의 강력한 경고문 부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수차례 백신을 접종했는데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연방의회의 청문회에서 미군에 입대해 전쟁에서 2차례 총상까지 경험했던 한인 영주권자 박세준 씨가 한국으로 추방된 것에 대해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DHS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이 올 연말로 종료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연방의회가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 표결에 나섰지만 양 당이 추진한 법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급으로 규제되고 있는 마리화나를 3급 물질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이 2025년 올해의 인물로 AI 시대를 주도한 핵심 인물들을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이들이 현재를 설계하고 미래를 정의하는 진정한 개척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FDA가 코로나19 백신의 강력한 경고문 부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 해 12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차례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겨울철 유행을 앞두고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CNN은 오늘 FDA가 코로나19 백신의 사망 등 가장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는 블랙박스 경고문을 부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랙박스 경고문의 정식 명칭은 박스형 경고문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입니다. 약물 사용 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비교해 고려해야 할 사망 또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장애를 유발하는 반응과 같은 위험을 경고하도록 고안됐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에 부착된 경고문은 남용, 중독, 과다 복용과 사망 위험을 경고하고 여드름 치료제 아큐타는 임신 중 사용 시 선천적 기형 위험에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런 계획은 FDA의 최고의학 과학 책임자이자 생물의약품 평가연구센터 소장 비나이 프라사드 박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센터 소장으로 임명된 프라사드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응과 백신 정책의 비판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내부 문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최소 10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음을 발견했다며 백신 승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NN은 연말까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고문이 mRNA 백신에만 적용될지 아니면 모든 코로나19 백신에 적용될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FDA가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는 한 FDA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란 주장은 모두 순전히 추측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FDA가 백신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대중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2월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돼 700만 명이 넘게 사망했고 같은 해 12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들 백신이 접종된 첫 1년 동안 세계적으로 약 2천만 명이 목숨을 건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한인 영주권자의 추방 사례를 놓고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미군에 입대해 전쟁에서 2차례 총상까지 경험했던 한인 영주권자 박세준 씨가 한국으로 추방된 것에 대해 질책했지만 국토안보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세스 맥어자이너 연방 하원 의원은 어제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향해 얼마나 많은 미국 퇴역 군인들을 추방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놈 장관은 우린 미국 시민과 퇴역 군인들을 추방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맥어자이너 의원은 우린 퇴역 군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라고 먼저 언급한 뒤에 한인 박세준 씨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보좌관은 태블릿을 통해 줌으로 연결된 박 씨의 모습을 들어보였고 맥어자이너 의원은 그는 미군 참전 용사였고 1989년 파나마 전쟁에서 2차례 총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많은 퇴역 군인들처럼 그는 복무 후에 PTSD와 약물 남용으로 힘들어했다. 1990년대 몇 가지 가벼운 약물 범죄로 체포됐지만 심각한 것은 없었고 자신 외에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고 14년 동안 술과 마약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참전 용사였고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이 나라를 위해 희생했다면서
당신은 올해 초 그가 7살 이후로 산 적이 없는 한국으로 추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장관은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는 대신 군에 복무하고 법률을 준수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해야 하고 있다고 말하고 박 씨를 왜 추방했느냐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맥어자이너 의원이 박 씨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냐고 묻자 그에 대해서는 그의 사건을 확실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박 씨는 올해 6월 ICE의 추방 통보에 노모와 자녀들을 두고 한국으로 자진 출국했습니다. DHS는 올해 미국을 떠난 불체자 숫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체자뿐 아니라 다카 수혜자, 입양인, 그리고 합법 비자 소지자까지 광범위하게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DHS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강제 추방 60만 5천여 명, 자발적 출국 190만여 명 등 총 250만 명이 미국을 떠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DHS 트리샤 맥러플린 차관보는 떠나지 않으면 체포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추방 강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DHS는 불체자들에게 CBP 홈 앱을 통한 무료 크리스마스 귀국 항공편과 $1,000 지원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어 사실상 대규모 귀국 유도 작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토안보부가 약 1억 4천만 달러를 들여 이민자 추방 전용기 6대를 구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전세기에 의존했던 추방 운송 체계를 항공기 직구매로 전환함으로써 지속적이고 대량의 추방 작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인들의 불안감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내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 중 한인은 약 1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어린 시절에 미국 가정에 입양됐으나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 절차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성인이 된 뒤 불체자가 된 한인 입양인도 약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카 프로그램 수혜를 받은 한인도 5천여 명에 달합니다.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는 서류 미비자뿐 아니라 영주권 신청 중인 사람, 비자 변경 과정에 있는 사람들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시민권자라도 경범죄 기록이 있으면 백인 외 커뮤니티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이 올 연말로 종료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연방의회가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 표결에 나섰지만 양당이 추진한 법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상원은 어제 열린 전체 회의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표결된 공화당 법안은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47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1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최소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공화당 법안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 계좌를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최대 $1,500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각자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지지해왔습니다. 이어진 표결에선 민주당의 법안도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자는 해당 법안 역시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지만 통과를 위한 찬성 60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둘러싸고 양당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두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해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건정책 연구기관인 KFF에 따르면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2배 이상 또는 약 $1,00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약 200만 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악관은 연방의회의 건강보험 법안 표결을 정치적 쇼라고 평가절하하고 민주당 지도부를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의료비 인하를 위한 창의적인 해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연말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만료돼 내년부터 미국인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데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2, 3일 안에 대통령과 백악관으로부터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어제 상원에서 진행된 표결에 대해 정치적 쇼에 불과한 표결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는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표결을 강행했다라며 실질적인 의료비 인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기보다 또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애국 대우 방식의 약가 인하 합의를 다수 체결했고 추가 합의도 추진 중이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지지도 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완전히 정치적인 문제로 관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레빗은 민주당이 단 한 명의 공화당 지지도 없이 오바마 케어를 통과시킨 뒤 코로나19 국면에서 시장을 왜곡하는 값비싼 보조금을 추가했고 그 보조금의 스스로 만료 시점을 설정했다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백악관 보건정책팀, 공화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놓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관련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급으로 규제되고 있는 마리화나를 3급 물질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마리화나와 그 파생물에 대한 감독 수준을 일반 처방 진통제 등 다른 약물 수준으로 낮추는 연방 규제의 대폭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메흐메트 오즈 CMS 센터장과 함께 마리화나 업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헤로인, LSD와 같은 1급 규제 물질인 마리화나를 타이레놀, 스테로이드 치료제와 같은 수준의 3급 물질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중 곧바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게 전화해 의견을 물었고 존슨 의장이 회의적 입장을 보이자 마리화나 업계 관계자가 통화에 참여해 존슨 의장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마리화나 규제를 완전히 없애진 않되 합법적 이용을 보장하고 의료용 연구 장벽을 낮춰 산업 수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보편적이란 것입니다. 현재 워싱턴 DC를 포함한 수십 개 주 정부가 의료용 마리화나 이용을 합법화했고 24개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마리화나 규제 완화 방침을 확정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관계자 역시 마리화나 재분류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SA가 지역별로 어느 주가 더 많은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뉴저지는 2위, 뉴욕주는 21위에 올랐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발간한 최신 연례 통계 보충 보고서는 지난해 지급된 연금 자료를 기반으로 미 전국 주별 수급자 수와 총 지급액, 평균 월 지급액을 공개했습니다. 자료는 올해 생활비 조정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각 주별 지급액 수준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난해 기준 평균 연금 1위는 커네티컷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2190.05달러의 뉴저지가 2위를 차지했고 뉴햄프셔, 델라웨어, 메릴랜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동부 지역이 최상위권인 탑5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뉴욕은 2018달러로 21위에 올랐습니다. 집계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지급액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은퇴자의 소셜연금 수급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소득, 근속 연수, 은퇴 시점의 나이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같은 나이에 비슷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도 월별로 받는 금액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국은 평균적으로 어떤 지역에 가장 큰 금액을 보내는지 비교적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실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기 위해선 사회보장국이 제공하는 혜택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이 2025년 올해의 인물로 AI 시대를 주도한 핵심 인물들을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이들이 현재를 설계하고 미래를 정의하는 진정한 개척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임은 어제 2015년은 인공지능의 잠재력이 본격적으로 구현된 해였으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기술적 전환의 기점이 됐다고 평가하고 올해의 인물에 AI 시대를 주도한 핵심 인물들인 AI 설계자들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은 생각하는 기계의 시대를 현실로 이끈 이들이 인류에게 경외감과 우려를 동시에 안겼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하고 두 가지 커버 이미지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커버는 1932년 촬영된 전설적인 사진, 마천루 위에서의 점심을 재해석한 일러스트입니다. 당시 철골 위에 앉아있던 건설 노동자들 대신 AI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인물들이 자리했습니다. 해당 이미지에는 마크 저커버그, 리사 수, 일론 머스크, 젠슨 황, 샘 올트먼, 제미스 허사비스, 다리오 아모데이, 페이페이 리 등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커버는 일러스트레이터 피터 크로더의 작품으로 AI 철골 구조물 속의 위 인물들이 마치 공사 현장을 누비듯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묘사됐습니다. 타임지는 1927년부터 해마다 사회,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나 단체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79.5%로 집계돼 전체 투표율 79.4%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외 선거인은 총 25만 8,254명이며 아시아 지역이 49.9%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미주 29.3%, 유럽 17.0% 순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0.1%로 압도적 1위였고 일본, 중국, 베트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외 국민들은 66.37%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21.38%가 김문수 후보를 각각 선택했습니다. 폴라 시니즈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어제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있는 엘살바도르 국적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가르시아는 10대 때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한 바 있지만 이후 메릴랜드주에서 미국 국적의 아내와 결혼했으며 2019년 이민 담당 판사는 그의 가족을 표적으로 삼은 갱단의 위험 때문에 가르시아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로 추방돼 현지에서 테러범 수용소에 수감됐고 이후 그의 추방이 행정 실수였다는 점이 밝혀지며 6월에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가르시아는 석방된 상태에서 추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아드리엔 아담스 뉴욕시 의장은 10일 다음 주 NYPD 산하 민권감사위원회에 경찰의 바디캠 영상 데이터에 직접 접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이 법제화되면 민원이 접수된 문제 경찰의 바디캠 영상 파일을 위원회가 직접 검색 및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 내부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NYPD 관계자는 불필요한 권력 남용이라면서 조례안이 법제화된다면 NYPD를 떠나는 경찰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NYPD 노조 역시 봉인된 경찰 바디캠 영상에 민간 기관이 실시간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주법 위반이라면서 의회는 표결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워볼 잭팟 당첨금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10일 추첨에서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42회 연속 잭팟 당첨자가 없었습니다. 파워볼 잭팟 당첨금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10억 달러를 넘겼으며 역사상 7번째로 큰 당첨금입니다. 다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올 경우 전체 당첨금 10억 달러를 30년에 걸쳐 연금처럼 수령하거나 일시불로 현금으로 약 4억 613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추첨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1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밤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 29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에 눈이 오고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월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